우리가 있었던 사실들을 알려주는 책, 천국의 문, 에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후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과거 외계에서 들어온 존재 중에서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분야에 있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창조 실험이 있었으며 그 실험 대상인 자신들의 유전체를 물려받아 태어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들을 관찰하면서 그 추후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유전체를 물려받았기에 자신들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요. 이들은 낯선 행성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자신들의 행성 환경을 지구에 적용시킨 시설을 개발했으며 그곳에 두어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이 개발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성 지구의 환경에 적응시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지요. 물론 자신들이 행성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장소로서 개발되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아담들도 이곳에 거주하게 하고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인공위성들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조사한 후에 자신들의 행성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착지를 개발하게 되었지만 우주복을 입고 헬멧을 쓴 상태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누nnaki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우주복을 입고 산소 마스크가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행성 지구를 걸었던 것입니다. 외계에서 들어온 존재들이 행성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우주복을 착용했으며 헬멧도 착용해서 호흡할 수 있었는데 지구에서 태어난 아담들과 후손들은 적응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인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의 우주복과 헬멧을 보고 성서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외계에서 들어온 존재들인 인류, 파충 종족, 공룡 종족들이 인류에게 하늘에서 우주선 타고 내려온 신들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들이 외계 종족들의 유전체를 물려받아 태어난 부분 때문에 외계 유전자를 갖게 되었음이니 지구인이기보다는 우주인들이 떠나온 별들이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계 유전공학자들과 생명공학자들은 인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것처럼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과 지식들을 전수해 주었으며 생체학적으로도 자신들을 닮아 오래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졌기에 자신들의 친자녀들처럼 보호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외계 존재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로 개발한 에딘에 머물고 있으면서 실험시설 안에서 양육하던 아담들을 직접 데리고 와 에딘에 머물도록 하고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는 자신들의 별들에 있는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되었는데 위원회 역시 다른 행성에서 태어난 자신들의 후예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폭력성과 야수 성향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때아픈 기억을 들추어낸 일부 위원들로 인해 행성 지구에서의 인류 창조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아담들과 후손들에게 절대 과학기술과 선진 운명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규약을 들어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 들어온 저들 세력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파벌이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들을 사랑하는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존재들로 양분되어 아담들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겪을 정도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반대하던 저들 별들의 위원회 위원들은 아담들의 후예들이 놀라운 과학기술을 습득해 자신들의 행성을 침략하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들을 들어서 강제 규약을 맺게 한 것인데 그 내용은 바로 선진 기술을 결코 전수하지 말 것과 아담들의 육체적 나이를 짧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면 지혜로워져서 자신들처럼 될까 염려해서였으며 그 지혜로 우주선을 개발해 자신들의 행성을 침략하면 안 된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외계 파벌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인류가 돕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즉 기계 장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수학과 과학의 해박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태어나게 했던 신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각종 무기류와 장비들, 탈 것들을 조종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참 대견스러운 모습이었으나 반대 파벌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음이니 저들의 행성위원회에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행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부터는 강제 규약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창조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을 모두 소환해 불러들인 후에 청문회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아담들은 신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으며 반대 파벌의 과학자들을 통해 봉인될 수밖에 없었는데 텔레파시를 할 수 없었고 오래 살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들로 퇴보했던 것입니다. 발달했던 손과 손이 쪼그라들었고 세포들의 주기도 짧아져 버렸으니 제3의 눈이 닫히고 마음의 눈도 닫히면서 서로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육체는 급격하게 늙어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소중한 지혜들도 더 이상 전수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거면 무엇하러 태어나게 했느냐고 항변할 것인데 이들도 먼 과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로서 카르마라고 해야 되겠지요.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소중한 배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인, 오리온인, 시리우스인, 라이라인, 아르크투루스인, 센타우르인, 타우러스인 기타 외계 종족들이 우주를 탐험하고 적합한 행성들을 찾아내어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 중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고 행성들이 파괴되기도 했으며 에딘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발달해 나가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종족들의 진화 여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말하자면 사춘기, 성장통을 겪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행성에 들어와 아픈 연대기를 펼쳤던 별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한층 성장했음이니 반목과 분열과 전쟁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유전체 속에 저들처럼 폭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기에 저들은 여러분이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지지 않고 빛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외계 세력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어서 지구는 어쩔 수 없이 혼란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개입은 없으며 여러분의 욕망이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외계 유전공학자, 생명공학자들의 피를 물려받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본성을 깨달아 깨어나기 전에는 육체적인 감정체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본성을 깨우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단점을 닮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찌 자녀들이 그렇게 되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닮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간섭하는 경우도 있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공학자나 생명공학자라면 특히나 직접 태어남에 개입한 존재들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창기 저들을 소환했던 위원회들은 이제 과거의 일들은 잊고 여러분의 깨어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학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파에 있었던 세력들도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정이 책임에 대한 것이기에 마치 심판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거나 떠넘긴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것인데 더 이상 부모가 대신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을 방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주 부모들이 모두 모여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계파들은 여러분의 부정성을 무섭게 몰아칠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양 중인 신도시의 아파트, 빌라 등을 꾸미는데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우주 부모들이 만들었던 에딘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아득히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도기를 지난 행성 지구의 재건 사업은 여러분의 기술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 문명의 기술을 통해 진행할 것이고 과거 에딘을 개발했던 주체들이 들어와 봉사를 통해 건축할 것입니다. 오래전 에딘은 인공지능 체계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시설 보호와 정비는 안드로이드들이 수고했습니다. 시설 경비는 로봇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여러분이 표현하는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아름다운 숲들과 정원들, 호수와 강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였으며 새들과 동물들과 곤충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담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타운과 공공시설들, 특히 신들인 외계 존재들이 머물고 있던 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단지였습니다. 첨단 경비 시스템에 의해 외곽 경비와 주요 시설 경비들이 보호되고 있었는데 주로 원주민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방어막이 있어서 마치 벽이 앞을 가로막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지만 원주민들과 동물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첨단 경비 체계로 인해 미연의 접근을 예방했으며 안전하게 에딘을 보호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에딘을 천국처럼 만들고 관리했는데 신들인 과학자 그룹에 의해 아담들만큼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아담들은 오직 과학자들에 의해서만 통제되었지만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요즘 여러분 표현처럼 인권 침해나 인권 탄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들은 동산 안에서 마음대로 다녔으며 행동에 제약이 없었는데 신들과의 소통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들은 신들을 아빠 또는 엄마로 불렀으니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말입니다. 아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유전체 실험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험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는 도태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의 진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유전체 실험을 통한 최상의 개체들만을 생존시키는 전략을 통해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유전공학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뜻이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과학자들의 자존심이 한몫했다고 해야 되겠지요. 플레이아데스에서 성장한 인류는 아담들에게 자신들의 특성들이 고스란히 적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플레이아데스 인류를 닮았습니다. 전한대로 반대 파벌들의 뜻에 따라 적용된 생체 제약에 의해 여러분의 외형은 플레이아데스 인류를 닮았지만 100세밖에 살 수 없게 되었음과 송가성과 뇌하수체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인 버벅거리는 증세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벅거림이란 기억과 언어 소통 단절을 말함이며 이로 인해 영적 소통과 에너지 교류인 우주와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카식 레코드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억들이 저장된 공간으로서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저장 공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곳과 연결되어 있던 우주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주적 기억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설령 한다고 해도 버벅거리는 증세 때문에 전체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순환회로 네트워크도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력이 사라졌고 슬프지만 짧은 물질 인생을 천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은 반대 세력들의 주장대로라면 인류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 모두 멸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험한 부분들을 모두 파괴시킨다는 아픔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두렵게 한 아담들을 모두 정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의 주체였던 과학자들의 뜻에 의해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런 제약이 뒤를 따랐지만 역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신화를 아시지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 살아 돌아와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반대 파벌들의 주장이 더 힘이 있던 시절이었기에 아담들은 적자 생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으며 주어진 천형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행성지구를 떠날 때 자신들이 거주했던 도시들과 시설들, 특히 에딘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으며 증거들도 남기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성은 고대 문명들의 흔적들이 숨겨져 있는데 특히 대양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각 변동에 따라 대륙들이 융기하면 모두 드러날 것인데 비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해졌던 제약들도 해제될 것인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분열되어 떠났던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유전공학자 그룹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 반대 세력과의 반목들을 모두 조화로서 봉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 빚을 기억했으며 떠날 당시의 마음을 돌아본 것입니다. 단절된 에너지 순환 회로와 끊어진 기억 순환 회로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딘을 거닐던 아담들의 본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몫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개입했던 세력들에게 에메랄드 성약을 공시해 모두 지킬 것을 천명했지요. 이것에 응답한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로 나누어졌으며
여전히 여러분을 소멸시키고 행성을 독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소멸시키고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성과 여러분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점거였지만 여러분이 허용했던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들의 주장이 무효임을 증명해야 하기에 유일한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성을 깨워 발현시키면 저들의 소유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은 어떤 존재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만우, 만화, 에아, 대신성한 삼위일체는 우주의 어떤 존재도 자유의지를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와 생리체와 성기체가 저들에 의해 강제되었다 해도 영은 손괴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해 신성을 깨운다면 우리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에딘에 있었을 때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딘은 여러분의 신성이 활성화되던 장소였는데 그런 시설들과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의식 주파수를 안정화시켜주고 상승시켜줄 수 있는 공명 주파수 대역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여러분의 마음인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뇌파를 평화로운 상태인 알파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했지만 에딘의 조건이 그것을 더욱 증강시키게 도왔던 것이지요. 심긴 나무들에서도 그런 파동이 분출되었으며 곤충들과 동식물군 전체가 그러했던 것인데 아담들이 동식물들과 공명을 통해 서로 소통했던 것입니다. 입을 통한 언어는 불필요했던 것으로서 굉장히 작은 입술과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초저주파가 에딘의 환경을 그렇게 조성시키고 있었는데 외곽 지역을 벗어난 경계 바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외계 존재들을 위해 조성된 시스템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자신들의 행성 조건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성계인 티타니아, 타투스 말데크도 행성 지구에 정착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장소였지만 최적의 인공지능 체계에 의해 유지된 자연시설이었으며 그곳에서 아담들은 중도자들로 알려진 안드로이드들의 봉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안드로이드들은 기계공학자들과 시스템공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인류처럼 탄생했기에 인류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아담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는 대신 자동 온오프 되어 작동했으며 대표적으로 아우라가 투영되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담들은 가슴과 머리 부분에 밝은 빛이 투사되어 나왔기에 저들과 구분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붓다와 예수아를 이미지화할 때 머리와 가슴 뒤에 호강을 그려넣지요. 네, 맞습니다. 아담들은 마치 성인들처럼 내면의 빛이 밖으로 투사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아담들은 사실 신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었던 외계 종족들과 함께 기거하며 동산을 거닐었던 것이고 신들에게서 정권을 위임받아 에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위원회가 머물던 행정부 건물과 백악관과 같은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시조였던 아다파와 딜을 이은 대표 아담들이 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행성 정부의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앞서서 전한 대로 외계 신들을 위한 생명나무는 예외 조항이었기에 권한 밖이었던 것인데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나무였기에 그런 조항이 있게 된 것이고 또 아담들을 시기하던 세력들이 나오게 되면서 강제 규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들은 행성 정부의 수반이 되었으며 위원회를 이끌었는데 외계 존재들은 뒤로 물러나 개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부분들의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아담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나서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체계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들은 아담들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행성처럼 선진 문명이 뿌리를 내리고 아담들이 그 주체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혜를 습득하는 정도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빨랐기에 저들의 기대가 헛된 것은 아니었지요. 또한 빛나는 과학기술들도 전수되어 문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아데스식의 인류 문명이 꽃을 피워나가자 라이라와의 사이에서 은하전쟁을 겪었던 파충 세력들에게도 소문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몬마시아 태양계가 인류의 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통해 오리온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제를 출범시켰는데 엔카라 동맹이 결성되었으며
전열을 정비한 우주 전단이 태양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항성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우선 말데크 행성을 군사화해서 행성 간 전쟁을 준비했으며 인류와의 전면전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아담들을 통한 문명은 전쟁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으니 에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인류는 행성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빈자리를 파충 세력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씨앗 뿌리기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플레이아데스 영단과 니비루 영단에 전달했으며 그 뜻에 의해 은하인류의 씨앗 원정대는 다시 한번 행성 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점령군으로 있던 파충 세력들을 전쟁을 통해 몰아냈는데 저들의 군사기지였던 말데크 행성을 파괴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행성의 은하인류의 씨앗 뿌리기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실험실들을 다시 만들고 에딘들도 다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플레이아데스인들을 돕도록 시리우스 A에서 사자인 전공학자들을 파견해 체세포 복제 배아를 통한 아담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그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에딘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위해 최상의 시설을 갖춘 공원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영생하며 내면의 그리스도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유전공학자들은 성장 단계를 늘 점검했으며 호언 의식을 통해 내면의 신을 깨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담은 과학자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랐으며 텔레파시를 통한 소통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육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단에 요청하게 되고 절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가 육체의 나이가 6세가 되는 때입니다. 태어난 아기에게는 배정된 혼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6세가 되기 전에는 육체에 들어설 수가 없으며 영단과 혼의 계약에 따라 허가가 떨어진 뒤에야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6세 때가 첫 번째 정체성이 나타나는 때로서 혼이 드디어 육체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혼이 만약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육체에 들어가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에딘을 본다면 여러분은 지상 낙원이라고 할 것인데 천국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여러분도 에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전합니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유전체를 잘 간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돌아선 세력들은 인류가 다시 행성 지구를 거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선전포고를 통해 지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저들은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인류 사이에 파고들었고 아담의 유전체가 물려지지 않도록 해방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아담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인류를 통해 화신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했으며 전방위에 걸쳐서 제거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은 저들의 혼혈 정책에 따라 파충 종족들이 들어와 있는 육체들입니다. 저들은 세월이 흘러 늙은 육체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버거워했기에 젊은 육체를 하이제킹해 옷을 갈아입듯이 바꾸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육체에 담긴 혼은 매우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면 탈락하게 되는데 그때를 이용해 육체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인류는 기억 상실에 걸려있기에 저들의 흉기를 알지 못한 채로 저들이 입력한 인생 프로그램에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대중은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아담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인류만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코 인생을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 울타리 속에 두어 감시가 쉽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권력 근처에는 다가갈 수가 없는데 인생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 그런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 근처에 다가갔다고 해도 이용만 당하다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고 또한 죽임을 통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래 여러분 것이었지만 강탈당해 저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담들이 행성지구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개입도 전쟁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에딘을 건설하기에 앞서 청사진을 가슴에 담고 있는 아담들을 준비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구현시켜 가상세계인 에딘을 가슴과 눈에 간직하게 될 아담들을 준비시키는 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주 그랜드한다 퀴노치아입니다. 총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 대우주 건축 설계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성이 있어야 하겠지요.
신성은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이며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세트입니다.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바로 신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 모든 것에는 신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신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는 신이 되는 것이기에 모든 인류는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진실을 아는 이들과 그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 진실을 알았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 그 진실을 역이용해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이들이겠지요. 혼혈된 어둠의 존재들도 예외는 아니나 스스로 모르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체가 파괴되어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상위 존재와 연결이 끊어졌다고 해도 여호와 일곱 봉인을 통해 니비루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해도 신성은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결합한 만우의 뜻이 아니라면 결합을 풀고 돌아갈 수 없으며 소멸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또는 존재 스스로 의식을 통해 물리적으로 손괴시키거나 아니라고 해도 만우의 뜻이 아니라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존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과 아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어둠의 존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알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무너질까 염려되어 그런 것인데 저들의 권력도 마치 신기루와 모래성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에 대해 전해드렸지요. 신성은 믿음에 의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담이었음을 신이었음을 믿고 신뢰해주는 것이 바탕이 된다면 신성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특권이자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저들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균형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인 세계, 에디는 결코 그렇지 않음인데 평화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며 균형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에딘이 왜 파괴되었냐고 하시겠지요. 에딘을 지키던 주인 아담이 자격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에딘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에딘을 되살리기로 했으며 그 설계도를 다시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파괴된 여러분의 유전체도 사자인인 유전공학자들에 의해 복구되고 있는 것이며 파괴된 에딘도 다시 복구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5차원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들어선 빛의 존재들에게 설계도를 제공했음인데 아직은 암호 코드로 저장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코드가 해제되어 나타날 것이며 자신들의 역할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구는 재개발 공시가 발효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하는 역할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에딘을 건설해 아담들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인데 행정 수도로서 기능할 것이에요. 12제국의 수도에 12곳의 에딘이 들어설 것이고 아담들인 호모 아라하투스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행정, 입법, 사법을 대표하는 기구들과 구성원들이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5대양 6대륙은 당연히 변경되어 육지가 7할, 대양이 3할을 차지하는 형태로 변경될 것입니다. 인류는 약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가장 필요한 구성원들로 조직화될 것이고 체계 자체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순환할 것입니다. 인류는 내면의 신을 통해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인류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아담들의 영적 의식에 의지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에딘은 지상 낙원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건설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인데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될 것이어서 인공적인 부분은 미미한 수준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거대한 빌딩들이 넘치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에는 저층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이고 물론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디자인이 적용될 것입니다. 에딘은 아담들을 위해 건설할 것이기에 당연히 아담들이 살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담의 후예들이라면 자격이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 에딘의 설계도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이렇게 가기 위한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우리와의 협동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설계도는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자 기초석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 아모레아 에카샤